임신 8주입니다. 은정의 귀에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하얀 진료실 안에서 은정의 시간은 멈춘 듯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머리에 3명의 남자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연은 강은정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강은정 씨. 아주 건강한 임신이에요.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만 은정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임신이라니. 그것도 8주. 은정은 달력을 거꾸로 세어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은정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셋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전 연인 민재, 펜션에 묵었던 여행 작가 준서, 그리고 동네 카페 사장 기호. 이 셋 중 누구의 아이인지 은정 자신도 알 수 없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의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은정은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은 상담을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바깥으로 나오자 은정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 은정을 바닷가로 이끌었어요. 해변에 도착한 은정은 모래사장에 무작정 앉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4의 나이에 안정된 직장과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뒤로하고 홀로 제주도에 내려와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한 일부터 예상치 못했던 새 남자와의 인연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정은 모래사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지우는 것도 생각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무책임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의사의 입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쁨이 피어올랐죠. 오래전부터 은정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는 것. 30이 넘어 홀로 살아가는 동안 그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은 뒤로 미뤄졌고 적당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정은 30 초반부터 이미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었죠. 이 아이는 나의 기적인 걸까? 은정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분명 그곳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문득 은정은 펜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번째 기회. 도시 생활에 지쳐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은정은 자신에게 주는 2번째 기회라는 의미로 펜션 이름을 지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은정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 오래 앉아 있으니 1년 전 은정이 제주도로 내려오기로 결심했을 때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서울의 대형 건축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은정은 극심한 번아웃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끝없는 경쟁, 그리고 차가운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은정을 지치게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했고 은정의 팀은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은정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지친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었죠.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쉬는 게 어떨까요? 새로 팀에 합류한 주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은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팬 다크서클,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은정은 예고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물론 친구들도 은정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요즘 같은 시기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나이에 혼자 펜션이라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친구들의 의문과 걱정 섞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은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자신만의 삶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은정에게 자유를 주었죠. 그만 좀 살아보고 싶었어. 펜션을 구하기 위해 제주도를 돌아다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집. 낡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위치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 집에 은정은 첫눈에 반했어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지만 건축을 전공한 은정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2달간의 리모델링 끝에 두 번째 기회 펜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불안했지만 은정만의 따뜻한 서비스와 아늑한 인테리어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정이 매일 아침 직접 만드는 건강한 조식은 투숙객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없었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남긴 말에 은정은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은정은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특히 밤이면 넓은 펜션에 혼자 남겨질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은정은 펜션 한쪽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꽃과 채소를 심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그 정원은 은정에게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그 위안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가족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펜션에 묵었던 한 가족이 은정에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예쁘신데. 은정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34의 나이, 사회적 시선과 기대,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가족에 대한 꿈. 모든 것이 은정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은정이 제주도에 정착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민재였죠. 봄비가 내리던 날 오후 은정은 펜션 현관에서 우산을 접고 있던 남자를 발견했어요. 5년 전 은정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가 어느 날 펜션 문을 두드렸죠. 은정아, 오랜만이다. 현관에 서 있는 민재를 본 순간 은정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36살의 민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더 단단해진 어깨, 약간 깊어진 주름이 오히려 그에게 더 성숙한 매력을 더해주었습니다. 건축가가 된 그는 제주도의 리조트 프로젝트를 맡아 내려왔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숙소를 검색하다 우연히 은정의 펜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내도 될까? 거절하고 싶었지만 은정은 펜션 주인으로서 그를 내쫓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5년 전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그 상처를 무디게 만들어 놓았어요. 민재는 일주일간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그들은 펜션 테라스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은정이 떠난 후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해 자신만의 건축사무소를 차렸다고 했어요.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내려와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 그런데 와서 보니 딱 너다운 선택이었어. 민재의 말에 은정은 조금 동요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5년 전 민재의 배신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갑자기 떠났잖아.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 은정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나에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서 내가 너를 실망시킬까봐. 그리고 그때 내가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정은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마지막 날 밤 둘은 술을 마시며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5년 전의 아픔을 잊게 하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 내일 서울 올라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으로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재가 떠난 후 은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여행 작가 준서였어요. 32의 젊은 나이에 이미 3권의 여행 에세이를 출간한 그는 제주도의 숨은 명소를 취재하러 왔다고 했죠. 첫 만남부터 준서는 자신만의 매력으로 은정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찾다니 사장님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특히 이 창문에서 보이는 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준서의 솔직한 칭찬에 은정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제주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저녁이면 그날 본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준서는 은정에게 세계 각국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은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워요. 그들에게 가족은 혈연보다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죠. 또 티베트에서는 한 여자가 여러 형제와 결혼하는 문화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맞아요. 정해진 틀 같은 건 없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은정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외로움과 갈망을 이해해 준 것 같았어요. 준서와 함께한 2주일은 은정에게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은정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셔야 하나요? 네, 다음 여행지로 가야 해요. 태국의 작은 섬에서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에요. 준서가 떠나기 전날 밤, 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 후 준서는 다음 여행지로 떠났지만 가끔 은정에게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오늘 본 일출이 당신을 생각나게 했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그런 준서의 메시지는 은정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과연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연, 기호와의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37살의 기호는 은정의 펜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바람의 정원을 운영했어요. 은정이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은정은 기호의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기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매일 아침 카페에 들르는 은정을 기호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질문 속에는 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그의 카페는 은정에게 작은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은정이 우산을 두고 나와 카페에 발이 묶였을 때 기호는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며 은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괜찮아요. 비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호의 진심 어린 배려에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션 테라스에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기호는 은정보다 3살 많은 그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5해 전 아내와 헤어진 후 서울의 대기업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와 카페를 열었다고 했어요. 왜 하필 카페였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장소요. 기호의 말에 은정은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펜션도 비슷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밤 기호의 집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 은정과 기호는 어색해하지 않고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채 편안하게 이어졌어요. 기호는 종종 은정의 펜션을 찾아와 정원을 가꾸어 주거나 고장난 것들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은정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호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은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카페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핫초코에 마시멜로우를 듬뿍 올려주고 아이들의 그림을 카페 벽에 전시해주는 그의 모습은 따뜻함 그 자체였죠. 아이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좋아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죠. 그렇게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었을 때 은정은 체했다고 생각했던 불편함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닷가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던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은정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을까? 세 남자 중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은정은 펜션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한동안 미혼모, 싱글맘, 홀로 아이 키우기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힘든 이야기도 있었지만 희망과 행복을 찾은 이야기도 있었죠. 다음 날 은정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의사의 말에 은정은 긴장했어요. 초음파 기계에서 나오는 쿵쿵 소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은정의 아이였죠. 병원을 나오며 은정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낳기로.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은정의 아이였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펜션도 운영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새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처음에는 새 남자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은정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힘들어졌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들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아이를 원한다면? 한 주가 지나고 은정은 고민 끝에 세 사람 모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은정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을 비난할까? 아니면 지지해줄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은정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남자 모두 빠르게 응답한 거예요. 민재는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고 태국에 있던 준서는 3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기호는 그날 저녁에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은정의 펜션으로 찾아왔어요. 기호가 가장 먼저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보온통이 들려 있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요. 기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은정은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은정이 준비한 간단한 요리를 먹으며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마을 소식, 펜션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아래에는 은정의 불안과 긴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기호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은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기호의 손에 들려있던 재킷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네, 아이인가?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기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기쁨, 혼란, 불안,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 아이라면. 내가 책임질게. 그의 따뜻한 반응에 은정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사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었어. 기호의 손이 살짝 경직되었지만 그는 은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보다는 이해의 빛이 더 컸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함없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곁에 있을게. 기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아직 민재와 준서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펜션에 도착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은정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정원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 갑자기 나한테 연락하다니. 민재의 말투는 여전히 가볍고 장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임신했어. 8주 됐대.
민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강하게 내리쳤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내 아이라는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어. 민재는 정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혼란,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기쁨도 섞여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을 거야. 혼자서? 무슨 소리야,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널 불렀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은정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도울게. 내 아이라면. 아니,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놔두지 않을게. 은정은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재는 5년 전 은정에게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됐다며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서두르지 마. 나도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민재는 은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하루 더 제주에 머물며 은정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은정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3일 후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바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은정은 그를 해변으로 초대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은정은 준서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임신이라고? 우와, 그건 대단한 뉴스네요. 준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죠. 내 아이일 수도 있어.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활짝 웃었어요. 재미있네요. 제가 아빠라.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는 안 됐어요. 저는 아직도 세상을 떠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 제 아이라면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제 방식으로요. 준서의 솔직한 대답에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정직했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은정에게는 오히려 신뢰로 다가왔어요. 아이에게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 아이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준서의 말에 은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정말 독특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 다 각자의 방식으로 은정의 임신 소식을 받아들였고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세 남자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은정의 임신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단 임신 중기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유산의 위험도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은정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왔어요. 그는 은정의 펜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임신 관련 책을 가져왔습니다. 준서는 여행 중에도 꾸준히 연락을 취했고 세계 각지에서 아기용품을 보내왔어요. 기호는 매일 은정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정이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기호가 은정을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고
둘은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은정아, 깜짝 선물. 민재와 기호가 서로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순간 준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는 손에 임신 관련 책을 들고 있었어요. 은정 씨, 태교에 좋다는 책을 사왔. 어라? 세 남자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은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저기, 다들 나와 얘기 좀 할까요? 은정의 제안으로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작은 테이블에 불편하게 둘러앉은 세 남자의 표정은 각기 달랐습니다. 민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준서는 놀랐지만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기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세 사람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든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는 것까지. 미안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말하게 되어서. 고백 후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남자의 표정은 각기 달랐어요. 민재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고 준서는 놀란 듯 하면서도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기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린 셋 다 아이의 아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DNA 검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준서의 제안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요. 누가 아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이의 권리잖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민재의 말에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죠.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들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세 남자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화가 난 듯 서둘러 일어났고 준서는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나갔어요. 기호는 마지막까지 은정 곁에 남아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지지할 거예요. 기호의 말에 은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녀의 편이었어요. 그날 이후 은정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남자가 번갈아 가며 은정을 찾아왔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와 태중의 아이를 돌보려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가 더 은정과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하려는 듯했죠. 민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 은정의 펜션 관리를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지식을 활용해 펜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신한 은정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개선했어요. 그리고 주변 펜션들의 영업 상황을 조사해 은정의 펜션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벽을 허물고 창을 크게 내면 훨씬 개방감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여기에 아이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민재의 열정은 은정을 감동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도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준서는 정해진 일정 없이 불쑥불쑥 나타났어요. 그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취재하고 있었지만 틈만 나면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아기용품과 장난감을 선물했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과 책을 소개했어요. 이건 발리에서 가져온 태교 음악이에요. 현지 임산부들이 매일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네팔에서 만든 모빌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침대 위에 달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준서의 독특한 선물들은 은정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세계 시민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비전을 은정과 나누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과연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기호는 매일 은정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연구하고 은정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펜션 주변 정원을 가꾸고 은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은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수프와 단백질 보충을 위한 연어 샐러드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무가당 과일 요거트고요. 기호의 조용한 헌신은 은정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것이 은정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문제는 세 사람이 종종 엇갈리며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재가 펜션에서 설계도를 보고 있을 때 준서가 들어왔고 또 다른 날은 기호가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 민재가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견제했지만 점차 어색한 동료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 남자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함께 은정을 위한 과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과일만 보다가 어느새 어떤 과일이 임산부에게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사과는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이 풍부해요. 셋이 함께 과일을 고르는 모습을 본 시장 상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표정을 발견한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우리 셋 다 같은 여자 얘기하는 거 맞나? 민재의 농담에 세 사람은 더 크게 웃었어요. 그들은 불편한 관계에서 점차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은정을 사랑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민재의 가방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든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DNA 검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안, 은정아. 나도 불안했어. 정말 내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뭐라고 했지? 누가 아빠인지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했잖아. 은정은 분노에 차서 민재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전했어요. 은정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며칠 후 은정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펜션 여주인 남자 셋 사이에서 애 아빠 찾는 중이래.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은정의 펜션 예약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들르던 시장에서도 수군거림이 느껴졌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도, 약국에서 임산부 영양제를 살 때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 번은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부부 손님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숙소를 알아보게 되었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그들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대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의 대상이 된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어요. 임신 중인데도 오히려 체중이 줄어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은정은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결심을 다졌어요. 이 아이는 은정의 가족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죠. 소문의 근원을 찾던 은정은 곧 그것이 마을 입구에 있는 다른 카페 바다정원의 여주인 미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2의 미선은 기호와 한때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그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 꽤 영향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미선은 오래전부터 기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호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은정이 마을에 내려오고 기호가 은정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되었죠. 미선의 질투는 은정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은정의 상황을 왜곡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도시에서 내려왔다고 우리 마을 남자들 다 꼬시는 거야.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은정이 의도적으로 여러 남자를 유혹했다는 식으로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은정을 괴롭혔어요. 결국 은정은 미선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지만 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미선은 은정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동네가 망가지는 거야. 도시에서 왔다고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아무것도 빼앗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제 삶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정의 당당한 태도에 미선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웃기지 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당당한 소리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아이만 불쌍하지. 미선의 말은 은정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그녀도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정은 꿋꿋이 맞섰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소문 퍼뜨리는 건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선은 비웃음을 지었지만 은정의 단호한 태도에 약간 주춤한 듯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은정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눈물을 쏟았어요. 자신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도시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하지만 은정이 힘들게 일구어온 펜션과 제주에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 은정의 문을 두드린 것은 기호였습니다. 그는 미선과의 일을 이미 들었다고 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기호는 조용히 은정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내려 은정에게 건넸어요. 미안해요. 내가 미선이랑 얽혀 있었던 게 이런 일을 만들었네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미선이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기호는 은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은정 씨, 사실 아이 아빠가 나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아이 키우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기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은정의 집 앞 화단을 손질해주고 짐을 들어주고
가끔 음식을 놓고 갔어요. 그 조용한 따뜻함에 은정은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호는 더 자주 은정을 찾아왔어요. 그는 미선의 소문에 대항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은정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손님들에게 은정의 따뜻한 서비스와 정성을 이야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은정이 얼마나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지 전했어요. 기호의 노력은 조금씩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은정에게 다시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의 할머니들이 은정에게 작은 음식이나 임산부에게 좋다는 약초를 가져다 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가씨, 우리 마을에 온 건 복이야. 저 미선이는 원래 입이 험해. 신경 쓰지 말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정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선의 소문은 계속되었고 펜션 예약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무렵 민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은정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아, 그때 너한테 했던 말 다 거짓이었어. 나 널 아직도 사랑해. 민재의 고백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은정을 떠난 진짜 이유는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고 은정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널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감정이 되살아났어. 너와 함께하지 않은 5년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달았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면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어. 은정은 진심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민재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아이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는 기호와 준서도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은정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둘러 떠나지 않고 이번에는 은정과 함께 펜션 운영에 도움을 주며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한편 준서는 여행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은정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정 씨, 나와 함께 여행하지 않을래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준서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은정은 지금의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당분간만이라도요. 준서는 은정의 펜션 근처에 작은 방을 빌려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은정을 찾아와 함께 산책하고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은정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세 남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은정의 곁을 지키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정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소문은 계속해서 은정을 괴롭혔어요. 어느 날은 펜션 벽에 누군가 악의적인 낙서를 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맞서야 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민재의 제안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은정은 상담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의 신원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은정은 마을 사람들 중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기꺼이 미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는지에 대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미선의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미선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일부러 은정 씨 얘기를 꺼내서 안 좋게 말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도 봤고요. 이런 증언들을 바탕으로 은정은 명예훼손으로 미선을 고소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미선의 행동이 악의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재판 과정에서 은정은 자신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비난받을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은정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판사는 은정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미선은 벌금형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해야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정에게 미안하다며 다가왔고 다시 펜션을 찾는 손님도 늘어났어요. 그 여자, 아이 진짜 예쁘게 키우더라.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어. 이제 은정의 선택을 존중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펜션 입구에 새 팻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조용한 집입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은정은 초음파 검사에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은정은 이 소식을 세 남자에게 전했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뻐했어요. 민재는 분홍색 페인트를 사와 아이방 벽을 칠했고 준서는 공주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들을 모았습니다. 기호는 손수 작은 원목 침대를 만들었어요. 때마침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은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세 남자 모두를 펜션의 정원으로 초대했어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제 결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은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중 누구도 누구 하나만이 이 아이의 아빠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세 분 중 누구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볼 거예요. 세 남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이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환영해요. 친구로, 후원자로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역할로든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진심에 달려 있어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도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은정의 말에 세 남자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고 기호는 조용히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생각엔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기호의 말에 다른 두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은정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의 삶에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은정의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은정과 아이를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주말마다 내려와 펜션의 빈 방을 아이방으로 개조했고 준서는 전 세계에서 모은 동화책들로 아이의 서재를 채웠습니다. 기호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저녁에는 영양 가득한 식사를 은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시작될 무렵 은정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11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모든 고통은 잊혀졌어요. 작고 붉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질 때 은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죠. 하은이가 태어난 날 병원 대기실에는 세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이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 함께 기뻐했어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준서의 질문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은정의 아이였고 동시에 그들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은정과 하은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세 남자는 모두 함께 그들을 맞이했어요. 펜션은 아기를 위한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침대, 옷, 장난감,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마을 사람들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미선조차 작은 옷 한 벌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제스처였을까요? 하은이의 첫 몇 달은 은정에게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밤에 자주 깨는 아이를 돌보면서 펜션도 운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민재는 주말마다 와서 은정이 쉴 수 있도록 하은이를 돌봐주었고 준서는 하은이에게 세계 각국의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기호는 매일 은정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펜션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을 도왔어요. 시간이 흘러 하은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펜션의 정원은 화사한 꽃과 풍선으로 장식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세 남자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은정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어요. 통통한 볼과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는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돌잡이에서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붓을 집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준서는 작가가 될 거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은정은 정원에 홀로 남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미선은 마을을 떠났고 은정의 펜션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세 남자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은이의 삶에 함께했어요. 민재는 서울에서 일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하은이에게 비싼 장난감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했어요. 함께 모래성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그는 하은이에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서는 여행 중에도 하은이에게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보냈고 돌아올 때마다 다양한 나라의 인형을 가져왔어요. 그는 하은이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각을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은이가 2년이 되었을 때 준서는 하은이를 위한 그림책을 출판했어요. 하은이의 세계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하은이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상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기호는 거의 매일 하은이와 은정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하은이에게 꽃과 나무 이름을 가르쳐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기호는 은정에게 청혼했어요. 그것은 조용한 청혼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저 하은이가 잠든 후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요. 은정 씨, 우리 함께 살아요. 하은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고 싶어요.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펜션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진행되었어요. 물론 민재와 준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어요. 하은이는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재와 준서는 여전히 하은이의 삶에 함께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은이의 삼촌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들을 민재 삼촌, 준서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하은이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삼촌이 많아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딸에게 미소 지었어요. 하은이는 특별하니까. 하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민재 삼촌이랑 준서 삼촌도 내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은 함께 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챙기는 사람들이란다. 하은이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이미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하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은정은 펜션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은이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곧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기호는 자신의 카페를 후배에게 맡기고 은정의 카페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민재는 여전히 서울에서 건축가로 활동하면서도 하은이의 삶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은정에게 더 이상 로맨틱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은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는 하은이의 교육기금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가 커서 건축에 관심을 보인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서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 작가로서의 삶을 계속했지만 하은이를 위한 특별한 여행 일기를 써나갔어요. 나중에 하은이가 크면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는 하은이의 5번째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지도가 그려진 큰 액자였어요. 그 지도에는 준서가 여행한 모든 곳에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10살이 되면 이 별표 중 한 곳을 골라봐. 그럼 내가 그곳으로 데려갈게. 하은이는 준서의 선물에 기뻐하며 금방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6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갈 무렵 은정은 그녀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렸지만 하은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었어요. 하은이야, 엄마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은정은 하은이에게 새 남자와의 인연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누가 하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은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피 한 방울보다 진한 걸 증명할 때 가족이 된다. 은정은 하은이의 일기장에 이 문장을 적어 주었어요. 하은이가 크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 남자가 모두 하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하은이는 은정의 설명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은이에게 기호는 아빠였고 민재와 준서는 특별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하은이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민서랑 지연이는 아빠가 한 명뿐이래. 근데 나는 아빠도 있고 특별한 삼촌도 둘이나 있어. 나 정말 행복해. 하은이의 순수한 말에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사회적 규범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가끔 하은이의 특별한 가족 구성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해심 있게 대해주었어요. 가족 참관 수업에는 기호가 참석했지만 학교 예술제에는 준서가, 체육대회에는 민재가 함께했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을 응원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은이가 7살이 되었을 때 가족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은정과 기호 사이에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하은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고 매일 은정의 배에 귀를 대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생아, 빨리 나와. 언니가 많은 걸 보여줄게. 우리 집은 정말 재미있어. 엄마, 아빠, 그리고 특별한 삼촌들도 있어. 그리고 몇 개월 후 은정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준비된 아이라는 의미였죠.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3명의 아빠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가족으로 여겼어요. 민재는 하준이를 안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기호 닮았네. 내 아이였으면 눈매가 더 날카로웠을 텐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농담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이가 9살이 되었을 때 준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은이가 지도에서 선택한 곳은 발리였습니다. 은정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준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은 하은이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문화, 다른 음식, 다른 언어를 경험하며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배웠어요. 엄마, 발리에서도 우리처럼 특별한 가족들이 있대요. 한 아이를 마을 전체가 키우는 문화도 있고요. 가족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 맞죠? 은정은 딸의 깨달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많은 어른들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민재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은이의 이름으로 작은 땅을 구입했어요. 그곳에 하은이만의 작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공간이야. 물론 지금은 엄마 아빠와 함께 가야 하지만 나중에 커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하은이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했어요. 민재와 함께 그 집의 설계도를 그리면서 하은이는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하은이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특별한 가족에 대해 썼습니다. 한 명의 엄마, 한 명의 아빠, 2명의 특별한 삼촌, 그리고 동생이 있는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요. 내 가족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가족은 혈연보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해요. 하은이의 에세이는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교장 선생님은 그것을 학교 신문에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은이의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어요. 14살이 되었을 때 하은이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은정은 하은이와 오랜 대화를 나눈 후 세 남자와 함께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하은이가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은 모두 동의했어요. 하은이가 원한다면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은이를 모두의 아이로 여기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검사 결과 하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민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기호는 여전히 하은이의 아빠였고 준서와 민재는 여전히 그녀의 특별한 삼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은이는 이제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알게 되어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는 건 변함없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은이의 16번째 생일, 4명의 어른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은정의 임신 소식, 새 남자의 반응, 하은이의 탄생,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4명의 어른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사랑은 피 한 방울보다 진한 걸 증명할 때 가족이 된다. 영상을 본 하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하은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민재의 영향으로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제주도에 2사람이 사는 조용한 집을 자신의 진짜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은정은 이제 펜션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어요. 기호와의 사이에서 얻은 하준이는 14살이 되어 음악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는 여전히 은정의 든든한 지원자였고 2사람은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반자였습니다. 민재는 서울에서 성공적인 건축가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는 하은이가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의 학업과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은이에게 제주도의 가족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준서는 여전히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였지만 이제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해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은이와 하준이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2 아이의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은정은 종종 바닷가에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혼란스러움, 새 남자와의 복잡한 관계,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루머.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평화로운 삶에 도달한 것이 신기했어요. 그녀가 당시에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대학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 모두가 정원에 모였습니다. 은정과 기호, 하은이와 하준이, 그리고 마침 제주에 들른 민재와 준서까지. 그들은 바베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 후 하은이는 조용히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가끔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은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은정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피 한 방울보다 진한 걸 증명할 때 가족이 된다. 우리 가족은 그 진리를 매일 증명하고 있다.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던 그 임신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하은이는 나에게 용기를, 기쁨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은정의 용감한 선택은 하나의 특별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연결된 작지만 따뜻한 가족. 그것이 바로 은정과 하은이, 그리고 세 남자가 함께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하은이는 자신의 첫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주도의 두 사람이 사는 조용한 집 옆에 지을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미래를 연결하고 싶었어요. 이 게스트하우스는 특별한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될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장소요. 하은이의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건축 잡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가족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은정은 이제 자신의 선택이 단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전통적인 가족, 싱글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은정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정의 말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용감한 선택 덕분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은정과 하은이,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혈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임신 8주인데 누구 아인지 몰랐던 엄마의 용감한 선택. 그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은정과 하은이, 하준이, 그리고 세 명의 아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가족 이야기로요.